알프스를 넘은 한니발의 진격 소식에 로마군도 급하게 병력을 돌립니다. 드디어 카르타고 군과 로마군이 티치노 강에서 격돌합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추적추적 비가 오고 도시가 고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근처가 로마군과 한니발 군대가 처음으로 격돌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한니발은 말탄 병사들을 빠르게 움직여 로마군의 허를 찔렀습니다. 이에 로마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로마 지휘관 스키피오는 크게 다쳤고 병사였던 아들이 아버지를 구해낸 일화가 유명합니다. 사실 티키누스 전투는 전투 규모로만 보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칸나의 전투라든지 이런 것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탈리아 반도 북부죠. 대부분이 속주라든지 동맹시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 속주와 동맹시들에게 제대로 된 걸 하나 딱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오히려 카르타고에 붙으면 생존할 수도 있다. 이제 로마는 정말 바람 앞에 등불이다. 이거를 보여준 아주 제대로 된 전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쉬어가기 위해 알프스를 품고 있는 산악 마을로 향합니다. 알프스를 넘고 연이어 전투를 벌인 한니발군도 이런 마을에서 숨을 고르지 않았을까요? 알프스 남부의 작은 마을 론코 카나베세입니다. 진짜 이쁘다. 주민 4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산악마을이라 그런지 이 지붕들도 굉장히 좀 특이하고 산악이 이렇게 큰데 이런 데 마을이 있어요. 론코 카나베세. 발음이 맞나 모르겠네. 제대로 온 것 같아요. 전형적인 고산 기후로 겨울에는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와, 장관이다. 야, 산세가 진짜 험하긴 하네요. 와. 걷다 보니 눈에 띄는 건 집의 형태입니다. 심지어 지붕도 돌입니다. 확실히 이 마을에 보면은 이 도시만의 어떤 특징이랄까? 돌로 만든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마을 건물을 관리하는 건축가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I can see the original stones with traditional things. Ma le case sono originari di qua, come vedi sono fatte in pietra, perché la pietra era il materiale da costruzione della valle da più di 200-300 anni indietro. 예로부터 인근에서 나는 돌과 나무로 건물을 만드는데요. 시멘트를 쓰기도 하지만 지금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집을 짓는답니다. Se no la neve le faceva venire giù, sono così pesanti perché se no la neve le faceva. Ai tempi veniva anche 2 metri di neve, 2 metri di neve e le spostava. 무거운 지붕을 지탱하기 위해 나무로 보를 만듭니다. 돌로 만든 집에 나무 보를 놓아 돌 지붕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마테오 씨와 헤어지고 다시 마을 구경에 나섭니다. 살라미 파는 가게가 있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잠깐. 오. Buongiorno. Hello. Can I look around here, your store? Okay, thank you. 와, 잠깐만요. 근데 야, 이거 직접 사냥하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설마 이 고기로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Can I ask you, who is this? These guys, yeah. Erano tutti qua della valle ed erano cacciatori che cacciavano e le donne portavano giù i camosci dentro nei cesti. 다양한 살루미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살루미는 이탈리아 전통 육 가공품 전반을 이르는 말입니다. C'è 4? Ok, vai. Un pezzettino a testa, così. 오, Buono. 오 진짜 맛있어요. Valle suona. 이번에는 돼지 뒷다리로 만든 프로슈토 크루도입니다.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숙성한 생햄입니다. Viene fatto qua, proprio qua. Lo mettiamo sotto sale, lo massaggiamo a mano, poi dopo lo facciamo asciugare qua, che l'aria è buona. 소금에 절인 고기는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탈리안 밥상의 동반자입니다. Voglio dire perché noi qua lo sai. 이번에 꺼낸 건 돌덩어리 같이 생겼는데요. 모체타입니다. 알프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숙성 고기입니다. All'esterno c'è, messo in salamoia, c'è la cannella, pepe, il rosmarino, il ginepro e dunque messo sotto sale, dunque si viene tutta la patina intorno che gli fa da protezione. 또 다른 별미가 있답니다. 막대 과자에 돌돌 말아먹는데요. Vai. 돼지 등지방을 숙성시켜 만든 겁니다. 담백하고 바삭한 막대 과자와 먹으면 지방의 풍미가 극대화됩니다. 한국에서도 뭐 살라미라든지 이런 거 몇 번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뭐 먹었나 싶어요. Vai. 끝없이 이어지는 시식의 향연. Vai. Dai che così vi faccio fare tutti merenda. Buono. E questo lo trovi. 살루미의 맛은 깊고 주인의 정은 넘칩니다. E speriamo che ci fate buona pubblicità, che venite in tanto a comprarlo. Se no ve lo spedisco in Core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살루미의 맛에 마음까지 채워지는 기분입니다. Benvenuto in Val Soana. 카르타고의 한니발군을 따라 트라시메노 호수로 갑니다. 로마 대군을 침몰시킨 전술의 정점을 만날 시간입니다. 호수 남쪽에 있는 파니칼레는 트라시메노 전투 때 로마군의 탈출 경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 안에 들어와 봤더니 판타지 영화에서 나오는 딱 그 도시 분위기가 딱 납니다. 한니발은 로마로 직행하지 않고 트라시메노 호수로 돌아갑니다. 로마의 동맹 도시들을 흔들고 로마군을 자신들의 무대로 불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트라시메노 호수에 안개가 엄청 꼈거든요. 그 전투가 있었던 그날 당시 로마군 사령관은 야, 오늘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고, 한니발은 쾌재를 불렀을 것 같아요. 야, 바로 오늘이다. 오늘 로마군을 공격한다. 그런데 바로 그날 로마군이 한니발의 계획대로 트라시메노 호수의 호수 위쪽에 진군을 하게 되죠. 고대부터 사람이 살던 파니칼레는 중세를 거치며 방어를 위한 성곽 마을로 지어집니다. 마을은 거대한 요새가 된 겁니다. 아마 이 길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요. 중세 건축물에서 보이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중앙 본성이 있죠. 이 본성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미로같이 촘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도시를 이렇게 압축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공간 효율성도 좋았겠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전시에 양쪽에서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본성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전쟁이 남긴 건 상처만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쌓은 벽은 낭만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낸 파니칼레에서는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날씨가 흐리더니 결국 비가 와요. 이럴 때는 걸음을 멈추고 카페에서 쉬어갑니다. 본저로는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저처럼 비를 피하러 온 걸까요? 여기 정말 이 도시만의 어떤 정취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풍광이 참 예쁘네요. 하이, 본저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도 생기는데요. 혹시 여기 마을에 대해서 잘 아세요? Per caso conosci bene di questo villaggio? 여기. 아, 세르조 할아버지는 50년 넘게 파니칼레에서 살고 있답니다. 호수에서 큰 전투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S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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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 sono romano. 아신다고 이분이 로마 사람이에요. Sì, sì, io sono nato a Roma, vissuto a Roma e sono qui da 73. C'è la battaglia di Tuoro, dove c'è stata la battaglia con Annibale. I romani hanno perso poi tra l'altro. Cosa ne penso di Annibale? Beh, oddio, da romano non è che ne penso bene. Anche se lui, anche se lui era un grande, non è, bisogna riconoscere, insomma, i romani riconoscevano gli avversari, però a quel tempo le hanno prese. Poi Annibale ha conquistato, è arrivato fino a Roma poi. Poi piano piano i romani si sono... 고대 로마사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는 할아버지. 걸어다니는 역사책 같습니다. Sormicapi la conosco, non è che conosco molto bene, questa è molto antica. La mia casa è del 1200, mo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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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cchia. 급기야 집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카페 바로 앞에 교회가 있는데요. 그 아래에 집이 있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갔을 위치에 문이 있습니다. Il gladiatore, vedi il gladiatore? 요걸 수풀을 걷어내니 생각지도 못한 게 있습니다. Un mio avo, perché è un gladiatore, io sono un romano e questo è il mio guardiano della casa. 로마 역사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할아버지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1200년대에 만들어진 건축물이라고 해서 엄청 그 박물관에서나 딱 볼 듯한 집인데 안으로 들어왔더니 엄청 아늑해요. 소박하지만 정겨움이 느껴집니다. E la prima volta che siamo venuti a trovare loro qui, a me è piaciuto moltissimo questo paese. Tant'è vero, quando ho visto la valle lì, ho detto a mia moglie, dico, io da qui non vado più via. Poi lei mi ha lasciato, È una vita, anche questa è tanta. Che ci abito proprio fisso. Salotto disordinato. Beh, vieni qui, non devi essere ordinata, il leone disordinata. Vieni qui, Zina.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Zina, vieni. 허락 없이 손님을 데려왔다고 화내실까 싶어 긴장됩니다. 본저로노. ciao. 아, 유진. Di Zina. È interessante. Zina. 세이나. Yula. Ah, Cina? Giula. 민정. Sì, sì. Corea. Ah, Corea. Sono coreani. Zina. Che vergogna. Vieni. 다행히 웃으며 맞아주십니다. Questa io di Moldavia, la mia mamma e mio papà. Come ricordi teniamo qui foto. 이탈리아에선 사진을 걸어 조상을 기억하며 가문의 뿌리와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일종의 가계도입니다. 할아버지가 속한 구이디 가문의 문장도 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 오토 1세 때부터 내려온 가문이라고 하세요. Ma sono romano, I romani sono così. Sono orgoglioso sia della mia stirpe che della mia vita anche, tranquillo. 할머니는 약속 있어 나가고 할아버지는 저희를 위한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평소에도 요리를 자주 하신답니다. 집안에 있는 식자재로 뚝딱 만들어내는데요. 할아버지는 5형제의 장남으로 태어나 맞벌이 부모님을 위해 자주 음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냄새 진짜 좋아요. 요리하는 남자, 로마 남자. 저도 한국에 돌아가면 로마 남자 한번 돼보려고요. 멋있다. I più forti sono sempre i cuochi. 할아버지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술도 내어오십니다. Pronti? 어우, A te? Ah no, no, è peccato perché è fortuna quella, quando si becca il tappo, Captamundi! Captamundi. Salute! Captamundi! Roma! Salute. Roma! 로마인의 자부심이 담겨 있는 유쾌한 건배사입니다. 드디어 완성된 소스. 잘 삶은 스파게티면과 섞어주면 끝입니다. 테이블 위에 접시가 많은 이유는 제작진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신 덕분입니다. 요리가 잘 됐어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됐어요? 재료는 단순한데 내공이 대단합니다. 제 인생 스파게티입니다. Sono contento che vi piace. 그제야 할아버지도 편히 드시는데요. 고대 로마 역사 아래 하나 되어 맛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La storia è una cosa bellissima, perché se tu studi bene la storia, capisci da dove vieni, puoi pensare anche di dove arrivare, ma l'importante è sapere da dove vieni, perché se tu non sai da dove vieni, sei nessuno, non c'hai storia dietro, non c'hai realtà. Capito? La cultura della storia è molto importante, molto. 전쟁 이야기를 알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금의 자리와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해준답니다. Ciao, via, ciao, vi saluto a tutti. Graz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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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zie. Ciao, caro. Ciao. Ciao, grazie. Ciao. Ciao. Dai, vai. 발길이 안 떨어지네. 아쉽지만 헤어져야 합니다. 세르지오 할아버지의 말씀을 품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파니칼라에서 35분을 달려 트라시메노 호수 북쪽으로 갑니다. 한니발은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군을 차례대로 계속해서 격파해서 남하해요. 드디어 이 트라시메노 전투가 벌어집니다. 당시 로마군은 연이은 패배로 조급한 상태였습니다. 가이우스 플라미니우스는 이겨야 한다는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전술보다 속도와 체면이 앞선 로마군은 트라시메노 호수에서 카르타고 군과 정면 충돌을 선택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 트라시메노 호수는 안개가 굉장히 짙게 내리는 곳이에요. 이 산등성이에 안개가 쫙 들어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로마군은 한니발의 군세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한니발군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사실 상상도 안 됩니다. 한니발의 전술에 로마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투의 무대가 된 투오로 술 트라시메노입니다. 이곳에 전투 기념관이 있는데요.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선 로마의 자신감이 묻어나 있습니다. 한니발이 여기에 있었다. 트라시메노, 안니발레 알 트라시메노. 제대로 왔네. Buongiorno. Buongiorno. Hello. Hello. I'm here gathering some information about the battle of this region. That's the right place. This is the museum dedicated to Hannibal and the battle at Lake Trasimeno. I want to introduce you the
와우. 와, 여기 지금 트라시메노 전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이 모형들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진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전투가 생생하게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That's the lake and the valley where the battle took place. From there, the Romans marching down in the valley. The Carthaginians encamped over there, the bait, the Hannibal bait, and the Spanish soldiers ready to shot that escape way over there. 복수심에 불탄 로마군에 비해 카르타고의 한니발은 여유만만했습니다. 한니발은 퇴각하는 척 로마군을 끌어들입니다. 안개와 지형을 이용한 전술을 펼칩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로마군은 죽는 줄도 몰랐답니다. 한니발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후대의 트라시메노 전투는 매복 전술의 교과서라고 불립니다. 기념관에는 아주 흥미로운 물건들이 많은데요. 와, 로리카 하마타. The symbol of the Roman legionary, we can say. Symbol of the Roman Legion. 고대 로마의 병사들이 입었던 사슬 갑옷입니다. 금속 고리를 엮어서 만듭니다. 직접 입어볼 수도 있었는데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전혀 연출된 게 아닌데 사이즈가 저하고 똑같네요. 아, 진짜로. 아, 글라디우스.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이게 로마의 전통 칼이라고 불리는 글라디우스입니다. 글라디우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딱 이게 포즈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들고 밀고 찌르고 치고 하단 공격까지. Is it similar? Yes, you are a good, we can say, Roman legionary. 로마. 이렇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로마 병사가 된 기분입니다. 이게 밀떡들한테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로마 전쟁사는 영웅의 서사가 승리와 패배의 기록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더 매력적입니다. 힘들다. 너무 좋아요. 힘든데 여기에만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So that's why I got 칼을 손에 쥐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찌르면 약해요. great Carthaginian soldier. You need a camera.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데 벗는 게 만만치 않네요. So nobody running from the Carthaginian, fierce Carthaginian horsemen wanted to stay there waiting for a comrade taking it off.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 갑옷을 입을 때도 그렇고 벗을 때도 그렇고 사실 혼자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단도 실제로 이 갑옷을 뭐 혼자서 벗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퇴각하는 병사들이 이거를 벗고 도망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수에 다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극적인 스토리.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지켜봐온 트라시메노 호수. 또 하루가 흘러갑니다. 그림이다, 그림이야. 원래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어떻게 보면 로마가 최고 전성기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준 기회였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 많은 로마 군인들이 한니발과 싸우는 과정에서 죽거나 뭐 다쳤는데, 야, 어떻게 로마는 또 그걸 딛고 일어나서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는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역사도 여행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힘든 시간을 지나온 뒤에야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을 갖게 되는 건 아닐까요? 카이사르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 리미니로 갑니다. 현지에서 해변 휴양지로 유명한데요. 아드리아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로 고대 로마부터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지금 저는 리미니에 와 있어요. 저기 뒤에 티베리우스 다리가 있는데 저것도 잘 보이시죠? 지금 여기 리미니는요,
아드리아 해를 끼고 있는 작은 휴양 도시인데 로마 시대에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특히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점령한 첫 번째 도시이기도 하고, 여기가 손쉽게 항복을 하니까 카이사르가 별다른 저항 없이 로마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서기 21년에 완성돼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다리입니다. 와, 티베리우스 다리인데 몇 년 된지 아세요? 2000년 됐습니다. 2000년. 그리고 그 2000년 동안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대요. 리미니는 바다와 강을 통해 교역을 했고 로마의 주요 도로와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 다리를 통해 사람과 물자, 군대가 오가며 도시는 성장해왔습니다. 리미니는 루비콘 강이라고 있는데 로마의 역사를 바꿨던 강이기도 하죠. 카이사르가 바로 그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문을 열었던 아주 중요한 장소기도 해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넌 카이사르는 공화정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지금 로마 정치 권력의 판도를 바꾼 출발점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뭔가 선생님 저 앞에 동상 뭘까요? 앞에 저 카이사르 동상인가요? 맞다, 카이사르 동상이네요. 저거 잘 찾아온 것 같아요. 카이사르 동상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이야, 잘생기셨네요. 망감이 교차해요. 이 웅장한 동상과 그렇지 못한 루비콘 강. 지금 잘못 온 것 같기도 하고. 와, 루비콘 강이. 상상한 루비콘 강은 서울의 한강보다는 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건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하천만 못한 것 같은데. 로마의 명장 카이사르가 넘을지 말지 고민했던 루비콘 강이 바로 여기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강을 넘는 것이 금지된 법적 경계선인데요. 무장 한 채로 넘는 것은 반역을 의미합니다. 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다들 뭐 이렇게 다 크고 막 웅장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렇구나. 고민은 무슨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겠다. 눈에 보이는 루비콘 강은 작지만 카이사르와 제13군단에게는 바다처럼 넓고 막막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카이사르가 처한 상황처럼 말입니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딱 건너던 그 시점에는 이 로마에는 삼두 정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그리고 카이사르가 셋이서 같이 로마를 공동 통치를 해요. 자, 그런데 크라수스가 동방 원정을 갖다 파르티아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딱 둘만 남았네요. 폼페이우스가 먼저 원로원에다 손을 써요. 그러니까 갈리아를 정복하고 돌아온 카이사르는 군대를 해산해서 로마로 혼자 들어와야 되고, 폼페이우스는 로마의 군단을 지휘해서 로마를 지키라고 하는 원로원의 명령서를 획득을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우리 카이사르는 이 군대를 이끌고 일단 루비콘 앞까지는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건널까 말까 사실 고민은 상당히 좀 됐겠죠. 거기서 카이사르의 멋진 명언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루비콘강을 건너면 로마가 파멸하고 건너지 않으면 내가 파멸할 것이다. 샤! 주사위는 던져졌다. 가자, 로마로! 카이사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자신의 운명을 향해 로마로 향합니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격파한 뒤 로마로 돌아와 원로원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공화정의 실권을 장악합니다. 카이사르는 로마에서 기원전 49년부터 5년 동안 황제에 버금가는 권력을 쥐게 됩니다. 와, 지금 눈앞에 콜로세움 보이거든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발걸음이 자꾸 빨라져요. 생각보다 되게 큰데요? 카이사르는 전쟁을 통해 권력을 얻었고 약 120년 뒤 세워진 콜로세움은 정복 전쟁의 성과를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승리의 상징이자 그 결과를 즐기는 명소입니다. 2000년 전에 저렇게 지은 대단하네요. 이 사실 콜로세움이 전쟁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거든요. 초반에는 그 검투 경기라고 하는 게 속주에서 그러니까 전쟁하면서 잡힌 포로들끼리 전쟁을 시켰었는데 나중에는 군인들이 복무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제국이 점점 확장을 하면서 복무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돌아왔을 때 땅과 토지가 그냥 다 없어져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업적인 검투사도 많이 등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뭐 K-팝 스타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 당시 글래디에이터, 그러니까 검투사들은 나름의 팬덤도 형성하고 굉장히 좋은 직업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물론 죽음을 각오해야 되겠지만. 콜로세움은 전쟁의 흔적이 오늘날의 문화와 즐거움으로 남았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에서 제일 유명한 콜로세움에 가려는 건 아니고요.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이제 로마 역사를 엄청 좋아하지만 저보다 더 덕후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나라에서 로마 관련돼 있는 영상을 정말 많이 만드시는 분인데 전쟁사를 정말 좋아한다 그러면 아마도 이분 채널을 이미 구독하고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유튜버이자 로마 문화 알림이 약간 이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 와. 유지! 자. 로마 전쟁사에 대해서 저보다 한 수 위인 잔 마르코 씨입니다. 나이스 to meet you. Guarda, 아, 오케이. come stai? Welcome in Roma. How are you? Thank you. Look the sun.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정말 기대됩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포로 로마노입니다. 로마 정치의 중요한 무대인데요. 카이사르가 승전 보고를 하고 수많은 대중 연설을 했던 장소입니다. 잔 마르코 씨는 근처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답니다. This Kaja. How beautiful is this cliffs? How beautiful is this road? Look the stones. 야, 진짜 ancient Rome. Yes. The street. All work here. 유명한 관광지를 옆에 두고 바닥만 보면서 걷는데요. 유럽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돌길인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And look, V it means Vetus. Because 라틴어로 베투스는 오래된을 의미합니다. change stones every 10 years, 15 years. When find a stone that is a condition, good condition, don't change. They mark with V. V means Vetus. Vetus. It's old one. Here, it's like finding treasures.
거리에는 로마 시대의 원석과 보수한 돌이 섞여 있는데요. Vetus. 국가 차원의 복원 과정에서 로마 시대의 원석을 구분하기 위해 V 표시를 남겼답니다. I challenge my community. I say, let's find all the view one. Send me a lot of video that find a lot of these stones with the view. 그 소셜 미디어에 이 V 찾기 챌린지 같은 거를 하셨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내주셨대요. 이거 V 찾았다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숨은 그림 찾기처럼 로마 시대의 흔적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밟고 지나갔을까. 2000년의 역사. 여기에 제 손까지. 네. Can you feel the history? Yes. The history is talking with you. History. Yes. Eugene, welcome to Rome. Exactly. So let's go. Okay. 책 속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숨쉬고 있는 고대 로마의 흔적. 직접 만질 수 있으니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I'm a collector of coins. I bring you a real coins by the ancient Roman. This is by Nero. Nero. And this is by Vespasiano. Who made the Colosseum. 그렇구나. Look. Take, be careful. Can I touch it? Yes, be very careful. You can take it. 잔마르코 씨가 보여준 건 고대 로마의 동전입니다. 무려 2000년 이상의 세월을 간직한 동전입니다. And look, feel the Vespasiano is talking to you. Remember me. Remember me. And here, Imperator Nero.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살아있는 인물의 초상을 동전에 새긴 건 카이사르부터 시작됐습니다. 권력의 주인이 누군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It's not working more, but yes. Come on. 와우. 지금 2000년 된 동전도 만져봤어요. 네로 황제. 지나가는 길에 다시 콜로세움이 나타납니다. 검투사에 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Quello che abbiamo visto nel Gladiatore, Ridley Scott. Ridley Scott, esatto, fa vedere che così vive e così invece il gladiatore muore. In realtà ci sono fonti che ci dicono altro, è il contrario. Per i romani facevano così, ma così era per morire, perché immaginati che il pollice è una spada. Tu estrai, sfoderi la spada e questa è la spada, quindi così il gladiatore deve morire. Per far vivere il gladiatore il simbolo era un altro, la spada deve essere rinfoderata, ok? Immaginati quindi, così significa morte, così significa vita. 허무한데요?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이게 저만 알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칼집에서 칼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지를 축혀 올리는 거는 오히려 죽이라는 뜻이고, Exactly. 이거를 안으로 넣는 거는 살려준다. That's cinema. That's cinema. 온 세상 사람들이 반대로 알고 있었어. The big net. 고대 로마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영혼의 친구를 만난 것 같습니다. 로마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알바노 라치알레로 향합니다. 알바노 라치알레에는 세베루스 황제의 직속 군단의 요새 도시인 카스트라 알바나가 있습니다. 로마군은 제국이 확장된 뒤 주로 국경 지역에 배치됐는데요. 카스트라 알바나에 있던 군단은 황제를 직접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카스트라 알바나가 굉장히 특이한 도시예요. 1800년 전에 우리나라 계룡시 같이 군사도시가 있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여기 카스트라 알바나가 세베루스 황제 재위 시절, 그러니까 기원 후 한 200년 정도 때 제2군단, 파르티아 군단이라고 있어요. 파르티아 군단이 여기 주둔하면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로마 본토에 설치된 유일한 상설기지로 전형적인 로마식 요새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성벽 일부와 도로 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1800년 전의 역사와 지금의 역사가 같이 살아 숨쉰다는 게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도시는 로마 군영이 있던 자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카스트라 알바나에는 로마 군단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거대 저수조도 있습니다. 한 번에 수천 명이 쓰는 물을 저장해 둘 수 있어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가팔라요. 이거 지금 옆에 안 잡으면 좀 위험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가팔라요. 안에 내부 공간 진짜 크네요. 규모가 상상 이상입니다. 내부는 두꺼운 벽과 아치형 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6개의 기둥이 줄지어 지하 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시 자체가 군단이 주둔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뭐 가족들이라든지 군대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심지어 대중목욕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을 저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야, 이게 책으로 봤던 것보다 직접 눈으로 와서 보니까 진짜 훨씬 큰 것 같아요. 저수조는 로마군이 오래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 시설입니다. 천장이나 상부 벽에 구멍이 많은데요. 빗물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지금 저쪽 끝에 보면 하나 구멍이 보이시죠? 저게 호수라든지 이런 데서 그 수로교를 통해서 이 저장소로 직접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인가 봐요. 인근 호수에서 물을 끌어오던 수로의 흔적입니다. 진짜 대단하네. 이게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1800년 전부터 생긴 물대가 아닐까. 1800년. 세월에 쌓여 만들어진 흔적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로마군은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고 규칙과 명령에 철저히 따랐습니다. 전투에서 임시 요새를 하루 만에 만들 정도의 실력자였죠. 로마 제국을 지탱해준 건 결국 조직된 로마군의 힘입니다. 로마군이 돼보고 싶다면 꼭 와봐야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로마 군인, 로마 군대와 글래디에이터, 그러니까 검투사, 그리고 그리스 군대들 있죠. 그러니까 막 스파르타 한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솔직히 잘 구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지금 어디 왔냐면 글래디에이터 양성학교, 검투사 양성학교 루두스에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방문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제가 여기서 그 세 가지가 무엇이 다른지 제대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검투사는 라틴어로 글래디에이터입니다. 로마군의 단검인 글라디우스에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원형 경기장에서 결투를 벌인 전쟁 포로나 로마군 출신의 전사를 말합니다. 검투사 학교에는 박물관도 있는데요. 당시 군인들과 검투사들이 사용한 무기와 갑옷들이 재현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교하고 알찹니다. 제 심장도 뛰게 만듭니다. 야, 제가 아까 전에 로마 군인들하고 글래디에이터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이에요. 이런 거는 검투 경기할 때는 안 입었어요. 군인들만 입었던 갑옷이에요. 그리고 이게 로마 군인들이 지고 다녔던 군장입니다. 단검, 푸기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인데 이 앞에 있는 무늬 보이시죠? 이 무늬가 군단마다 달라요.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그리스식 투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이게 그 스파르타. 이게 그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 뭐 써보세요.
제가 머리가 커서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는 검투사를 위한 공간입니다. 더 화려한데요. 확실히 군인들과 다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건 뭐냐면 사실 검투사들은 제대로 된 갑옷을 입진 않았어요. 오른손에는 부상이 많았겠죠. 그래서 오른팔을 보호하려고 이런 갑옷 같은 걸 입었어요. 네. 이런 게 안 궁금하신가 봐. 나는 막 이런 거 보면 막 너무 좋아 죽겠는데. 놀이동산에 온 기분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당연히 로마 군단은 그 정규군이죠. 정규군이고 스파르타쿠스나 검투사들은 그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MMA 파이터, 이종격투기 선수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스파르타 할 때 나오는 그분들은 이제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의 정규군이겠죠. 검투사 학교에선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저분들 몸이 좋아? 같이 하라고? 저 봐, 완전 보디빌더는 보디빌더. 미국에서 온 고등학생 형제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복장까지 갖춰 입고 검투사가 되어보는 시간입니다. You guys punish. 당시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은 고강도의 체력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 때문에 벌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저도 동참해 봅니다. 훈련복까지 갖춰 입으니 로마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 설렙니다. 여기서는 실제 로마 군사훈련법을 기반으로 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힘듭니다. 어휴, 이 런지를 운동도 하고 좋다. 검투사에겐 강인한 체력과 함께 민첩성 훈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네요. 방패를 겹쳐 벽을 만들고 동료와 함께 싸우는 집단 전술도 배웁니다. 로마군이 받는 대열 훈련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세게 해요. 이번에는 초보 검투사들이 기술을 익힐 때 사용하는 목검, 루디스로 훈련을 받습니다. 금속 검보다 무겁게 만들어 훈련 효과를 높이기도 했답니다. 기본 훈련을 마치면 원형 경기장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초보 검투사들이 펼치는 한판 대결. 규칙은 간단합니다. 양쪽 팔과 다리를 목검으로 먼저 터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공격이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신체 조건의 한계일까요? 결국 제가 졌습니다. 사실 기술로는 거의 이겼는데 팔이 짧아. 안다.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검투사 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비영리 역사재현 단체입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며 재현하고 있습니다. 매일 모임이 있다는데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Questi sono scudi per bambini e noi li stiamo preparando per farli giocare durante gli eventi. 고증을 바탕으로 제작한 방패입니다. Noi rievochiamo la 11ª legione Claudia. Allora, l'11ª legione è stata fondata da Cesare. 카이사르가 창설하고 400년 넘게 활약한 로마의 핵심 군단입니다. 와, 로리카 세그멘타타. 제정 시기에 한 100년에서 200년 정도 좀 짧게 사용됐던 로마군 갑옷이에요. 철판을 엮어 만든 분절식 갑옷입니다. 갖고 싶다.
사실 입을 일이 없는데 갖고 싶어요. 아. 갑옷은 단원들의 몸에 맞춰 제작합니다. 오. 가벼운데요, 생각보다? Prova a muoverti. 이게 진짜 엄청. 이거 생각보다 엄청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몸이. 야, 이거 무슨 영화에서 보검 꺼내주시는 것 같다. 이거 진짜 글라디우스. 글라디우스. 실제와 가깝게 제작된 로마군의 검입니다. 로마 군단은 오른쪽에 글라디우스를 찼어요. 그래서 이렇게 뽑았어요, 칼을. 꿈에 그리던 순간입니다. 치명적이다. 치명적이야. 20년 전, 30년 전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만 보면서 굉장히 감격을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한번 만져보고 움직여보고 하는 게 저한테는 진짜 소중한 경험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테마가 있는 기행이다. 테마 기행. 사랑해요. La sua storia è affascinante perché facevano delle cose che per noi oggi sarebbero complicate e le facevano 2000 anni fa, quindi portavano l'acqua dappertutto con gli acquedotti, strade, cose che oggi abbiamo problemi, facciamo una strada dopo due mesi è già rovinata, queste sono strade che dopo 2000 anni sono ancora percorribili, qua c'è l'Appia antica che per quello che a me piace, per me questo è il significato Roma nel mondo. 로마 제국이 오래도록 기억되는 건 뛰어난 지도자와 강력한 군사력뿐 아니라 그 역사를 사랑하고 지켜온 현재 이탈리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체타라는 아말피 해안 동쪽 끝에 있는 바닷가 마을입니다. 예로부터 멸치와 참치가 많이 잡혔고 염장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겨울이라 한적합니다. 체타라는 이름난 관광지는 아니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유명한 어촌입니다. 여기는요, 아말피 근처에 있는 작은 해안 마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로마 제국을 유지했던 황금 물방울이 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군이 사랑한 발효의 맛. 대규모 생산과 무역을 통해 로마 경제와 국가 재정을 지탱한 천연 조미료 가룸입니다. 체타라에는 수십 명의 어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바쁘고 겨울은 비수기입니다. 지금 이 그물, 뭐 잡는 그물이에요? Allora, merluzzi, dentici e gallinelle. Questi sono i tre tipi di pesci che prendiamo noi. 과거에는 멸치잡이 배가 30에서 40척에 달했는데 지금은 그 수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쉬는 날이면 이렇게 그물을 손질한답니다. 지금 끊어진 부분을 수선하셨어요. 이렇게 하얗게. 야, 혹시 제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용감하게 도전합니다. Qua. No. 아, 이렇게. Ok. No. Così, guarda. Tira dietro così e poi gira intorno e fai il nodo. No, gira così. Vieni con me. Ok. 이게 지금 쉬워 Ma è 보이죠? più difficile perché 이게 bisogna 되게 fare più di una 어렵거든요. cosa. 옛날에 왜 그 알렉산더가
매듭 이렇게 돼인 거 보고서 풀어보라고 했더니 칼로 그냥 잘랐다는 얘기 있잖아요.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납니다. O si sa fare o niente, capito? Non è che puoi imparare adesso. Per imparare ci vogliono 20 anni qua, hai capito? Non è una cosa facile. 할아버지는 55년째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요. 베테랑 실력자만 가능한 작업이랍니다. 채타라는 멸치만큼이나 액젓이 유명한데요. 현대판 가룸이라 불리는 콜라투라 디 알리치를 찾아갑니다. Ciao. Ciao, vieni, vieni. 유진. Giulio, 아. io sono terza generazione che facciamo questo lavoro. La facciamo con amore e passione. Allora, qua è dove c'è tutto, c'è la colatura, facciamo la colatura e non solo, anche di colatura, di alici, di tonno. Allora, vieni con me e ti faccio vedere. Vieni. 네. Vieni. Ok, vieni. 채타라의 명물, 콜라투라 디 알리치를 만드는 숙성실입니다. 줄리오 씨 집안의 보물 창고입니다. Adesso ti faccio vedere come si fa tutto il processo, va bene? Vieni con me, vieni, mettiti qua, ok? Queste sono i alici stamattina, pescate stamattina. 알리치는 유럽 멸치입니다. 멸치로 만든 액젓을 콜라투라 디 알리치라고 합니다. La prima fase è togliere la testa e l'interiora senza rompere la pancia del pesce. Tiro la testa fuori con tutto l'intestino. Il pesce è vuoto, ok? 콜라투라 디 알리치를 만들 때 사용되는 멸치는 일일이 손으로 작업합니다.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이게 옛날 로마 시대 때 방식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는 그냥 뭐 머리, 내장 이런 걸 다 쓰니까 훨씬 좀 지저분했는데 지금은 엄청 깔끔하게 만드세요. 멸치와 소금만 사용합니다. 줄리오 씨는 채타라에서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Ok, adesso questi sono pesci che ha tirato fuori. 하루가 지나 수분과 핏물이 빠져나오면 다른 나무통으로 옮깁니다. 소금 위에 되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막 배치를 하시네요. 소금과 멸치를 층층이 쌓아 올립니다. 줄리오 씨는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Ci vuole tempo e pazienza. Questo quando si lavorava, mio padre, mio nonno diceva, quando si lavora bisogna stare zitti perché bisogna essere concentrati nel lavoro. 16살 때부터 해온 일이랍니다. 자신을 갈고 닦아온 장인 정신이 느껴집니다.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야, 진짜 대단하세요. 네. Ci vuole tempo, pazienza e amore per il lavoro.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쌓아 올립니다. 놀라운 집중력과 묵묵한 성실함입니다. 3대째 이어온 집안의 전통이자 맛의 비결이랍니다. Poi ci si mette o un bagno, tompa, chiude sopra e il peso. Queste sono pietre che mio padre e mio nonno prendevano a mare per fare peso sui terzini. 이대로 3년간 숙성시킵니다. 다른 첨가물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슬로우 푸드라 그러나요? 천천히 이렇게 숙성돼가는 과정인데 이걸 제가 맛보려면 앞으로 3년 이후나 되겠네요. 아무리 빨라봤자. 야. Adesso sono passati 6 anni. Allora, vedi che è successo? La pietra che stava qua è scesa e sta giù, vedi, sta dentro. E il liquido è salito su, questo è il liquido. 숙성이 끝나면 액젓을 내리는데요. 이 과정에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Stiamo a sentire. Il fondo del terzigno è 3 cm. 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멸치는 거의 분해된 상태인데요. 구멍을 통해 감칠맛과 풍미가 응축된 액젓만 천천히 받아냅니다. Ecco qua. 일주일간 계속합니다. Esce a goccia. E per me questo è il momento più emozionante. Aspettare qualcosa diventerà la cosa per me più buona al mondo. Ok. 갓 나온 액젓은 어떤 맛일까요? 오, 맛있다. Buono? 브로노. 이게 비린 맛이 사실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 간장 같은 맛인데요. 그러니까 생선 풍미는 있는데 비린내가 없어요. 그리고 약간 달콤한 맛도 나고 맛있어요. 로마군은 그 가룸이라고 하는 옛날 스타일의 이 콜라투라를 사용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이게 전투 식량의 일부였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이제 즐겨 먹는 음식인데 멀리 원정을 갔을 때도 그 당시에 그 가룸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병참선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됐었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브리타니아에서 복무하던 이제 로마군도 고향을 그리면서 먹었었던 이제 그런 음식이 되겠죠. 고향의 향기. 고대 로마의 가룸은 제국의 몰락과 함께 사라졌다가 13세기 이후 콜라투라 디 알리치로 이어져 지금도 이탈리아의 식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긴 것 같아요. 줄리오 씨가 만든 멸치 액젓으로 요리하는 식당입니다. Can I sit here? Yes, prego. 아까 먹어본 그 식재료를 제대로 요리로 한번 맛보려고요. Actually, we just been the Colatura store. Can you recommend any dishes? Yeah. It's a dish più gusto, anchovies. One spaghetti con sauce anchovies. Oh. It's local. Thank you. 갑자기 나타난 거리의 악사. 흥겨운 음악으로 음식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줍니다. 그 사이 요리가 시작됩니다. 생멸치를 식초와 레몬 그리고 소금에 절인 겁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더하고요. 멸치를 넣은 미트볼 튀김까지. 체타라에서 잡힌 멸치로 담아낸 한 접시입니다. 스파게티 소스에는 멸치 액젓이 듬뿍 들어갑니다. 불을 쓰지 않는데요. 열에 닿으면 향이 날아간답니다. 염도는 면수로 맞춰줍니다. 삶은 면의 열기로 소스와 잘 섞어주면 끝입니다.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체타라의 전통 음식인 멸치 액젓 스파게티입니다. L'importante è che l'acqua è sempre senza sale, perché questo qua che la colatura è molto salata, già lì c'è già la sapidità sua, del sale che si sente. 멸치 액젓 그 자체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스파게티입니다. 아, grazie mille, great. grazie. 엔초비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지금 음식을 주셨는데 지금 무엇보다 이거
향기가 끝내줍니다. 이탈리아 음식인데 굉장히 그 고향 생각이 나는 되게 한국식 스파게티 같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 맛있겠다. 이거 먹어봐야지. 먼저 올리브 오일을 뿌린 멸치 절임부터 먹습니다. 빵하고 먹으니까 약간 그 레몬잼을 바른 맛처럼 느껴지네요. 여기서 이렇게 침 새면서 침이 쫙 나오면서 다음 음식을 먹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스파게티 차례입니다. 익숙한 듯 낯선 조합입니다. 바다 향의 풍미가 엄청 강해요. 그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엔초비들 막 이렇게 모여 있고, 근데 거기를 마늘이 탁 치고 올라오네요. 갑자기 한국으로 바뀌어요. 눈을 딱 뜨면 갑자기 한국이 돼 있는 거야. 멸치 액젓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맛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체타라의 콜라토라 디 알리치는 고대 로마의 식탁과 오늘의 식탁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세월을 건너 기다림 끝에 만나는 감칠맛. 덕분에 잘 먹고 갑니다. 칸나의 평원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곡창지대로 밀과 보리 그리고 올리브가 주로 생산됩니다. 지중해 패권을 두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격돌한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전투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가 칸나의 평원이거든요. 로마를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슴 아픈 곳입니다. 지금 저쪽으로 크게 평원이 한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실제 전투는 이 평원에서, 그러니까 약간의 그 언덕같이 올라온 이곳하고 저기 강이 만나는 그 사이에 있는 평원에서 실제 전투가 이루어졌어요. 트라시메노 전투의 패배 이후 로마군은 서륙전을 위해 대군을 소집합니다. 한니발은 한 방에 로마 군단을 박살내버릴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은 곳이 바로 이 칸나의 평원이에요. 드넓은 평야지대는 카르타고의 기동 전력을 마음껏 펼치는 무대가 됩니다. 한니발은 로마군을 가운데 몰아놓고 이중포위 전술을 씁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끔찍한 대학살이 자행이 됩니다. 여기에 5만 명 이상의 시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로마는 이 피해 교훈을 잊지 않아요. 이후 로마는 정면 대결을 피합니다. 카르타고 본토인 북아프리카를 타격하며 반격에 나섭니다. 칸나의 전투 이후 로마군은 한니발의 포위와 기동 전술을 흡수해 자신들만의 전쟁 기술로 발전시키고 그 위에서 제국의 기반을 다집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건 평원을 지키는 올리브입니다. 로마 시민뿐 아니라 병사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로마 군단병들은 물론 뭐 여러 가지 품목의 이제 그 식품들을 이제 배급받았지만 그 중에서 올리브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병사들은 이 말리거나 절인 올리브를 이제 전투 식량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상처라든지 이런 데다 올리브유를 바르기도 했대요. 특히 군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무기를 손질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무기들이 녹슬지 않게 올리브유를 자주 발라서 또 이렇게 이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는 무기에도 쓰이고 먹기도 하고 상처에도 바르고 정말 만능 식자재였던 것이죠. 칸나의 전투 현장 인근에 있는 올리브 농장으로 갑니다. 막바지 수확이 한창입니다. 마침 저기서 작업하고 계시네요. 본조르노. Buongiorno. Ciao.
ciao, buongiorno. 대를 이어 올리브를 키우는 리카르도 씨입니다. Piacere, Riccardo. 수확은 기계로 하는데요. 처음 보는 형태입니다. 와, 이걸 되게 탱크 같이 생겼는데요? La macchina si chiama macchina scuotitrice meccanica perché in questa zona nel nord barese noi produciamo il 60% della produzione nazionale italiana di olio extravergine d'oliva e quindi abbiamo moltissime olive e abbiamo bisogno di un aiuto meccanico per raccogliere tutta la produzione che noi facciamo. 칸나의 평원은 지형이 평탄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어 기계 수확이 가능하답니다. 나무 아래에 망을 펼쳐놓고 떨어지는 올리브를 받습니다. 빠른 수확과 함께 올리브의 품질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이대로 망을 모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전부 다 이제 오일 같은 이 지역에서 주로 키우는 코라티나 품종입니다. 리카르도 씨는 완전히 익은 올리브를 보여줍니다. 잘 익은 과일에 싱그럽고 부드러운 향이 납니다. 이거 혹시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No, non lo puoi provare a mangiare perché questa oliva si fa solo ed esclusivamente l'olio. Poi ci sono altre varietà che si mangiano. Perché è amaro, vuoi provare a mangiare? Provalo. 상상 이상으로 씁니다. È per quello che ti dicevo, non si mangia l'oliva.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진짜 하면 안 돼요. 이게 먹어보니까 엄청 써요. 엄청 써. 이건 먹는 게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 Olive oil. Solo olio di Solo olio d'oliva. 같은 나무의 열매라도 자리에 따라 여무는 속도가 다릅니다. Queste sono le tre tipologie di olive che sono presenti sull'albero. Abbiamo l'oliva che è quasi che è acerba, l'oliva che sta in forma di invaiatura e l'oliva matura. Queste tre insieme formano ciò che noi andremo ad estrarre l'olio extravergine e quindi l'olio extravergine di alta qualità per dare all'olio un equilibrio che è particolare. 제일 오래된 나무인데요. 수령이 약 1000년이랍니다. 농장 역사의 산 증인이나 다름없죠. 고대 로마인들은 1년에 올리브 오일을 약 20리터씩 먹었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올리브 오일 소비 국가이자 생산국입니다. È perché è un territorio, una terra che si presta per questa cultura. È una terra che si presta per la coltivazione dell'oliva da olio. Perché c'è caldo, c'è sole, c'è acqua, fortunatamente abbiamo ancora acqua nel sottosuolo, quindi nei pozzi artesiani, e finché ci sarà acqua ci sarà vita per i nostri alberi. 특히 칸나의 평원은 지중해성 기후와 배수가 뛰어난 토양 덕분에 올리브 나무가 잘 자랍니다. 올리브 오일은 로마 제국의 재정과 군사력을 움직인 중요한 경제 자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액체 황금이라 불렸습니다. 현재도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리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카르도 씨도 4대째 올리브 오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Qui allora, lui è mio padre. 유진. Michele.
Buongiorno. Michele Vallarella, il proprietario dell'azienda. Ah. Invece lei è mia sorella. Ciao. Ciao. Io sono Laura, piacere. Familiare. Sì, è un'azienda, come ben vedete, familiare, composta dalla famiglia. Mio padre ha costruito il frantoio, noi erediteremo il suo frantoio. Non è che lo devi chiedere al papà se ti erediterà il frantoio. Non lo so. Mi devi fare dire se si comporta bene. Ora vediamo. 혹시 아들이 잘하고 계세요? Sì, ora sì. Sì. Loro si stanno comportando bene. Lavoro. 농장에서 따온 올리브는 당일 수확, 당일 가공이 원칙입니다. 산패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익힘 정도가 다른 올리브를 섞어서 만들어야 최상급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탄생합니다. Toccalo. È il nocciolo dell'oliva e la pasta. Hai visto?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란 어떠한 화학적 처리도 없이 물리적인 방식으로만 짜낸 오일로 산도 0.8% 이하를 말합니다. 갓 짜낸 올리브 오일입니다. 향이 진짜 좋아요. 되게 상큼해요. 신선한 과일향, 적당한 쓴맛, 알싸한 매운맛이 나야 좋은 오일이랍니다. 매운맛 올라오는 올리브. 리카르도 씨 가족이 즐겨 먹는 올리브 오일 활용법을 알려준답니다. 잘 볶은 시금치에 간을 하고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립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 만큼 뿌립니다. 모짜렐라 치즈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하는 사이 보여줄 게 있다는 리카르도 씨. 잔이 특이한데요. Questo è un bicchiere utilizzato per fare le degustazioni, soprattutto quando si fa un concorso oleario, che si versa l'olio e quindi chi è il panel che deve dare una votazione all'olio non deve essere influenzato dal colore dell'olio. 좋은 오일은 색이 아니라 향과 풍미가 중요하다죠. 절임용 올리브도 준비합니다. 신선한 오일의 향이 살아있으면서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Questo si prendono le posate, si taglia e la mangi così. 올리브 오일이 그 자체로 엄청 좋은 소스인가 봐요. Wow. 모짜렐라. 모짜렐라 치즈 자체도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니까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와. 이 신선한 올리브 오일 맛이 그 자체로도 진짜 훌륭하네요. 와. 산지에서 먹는 맛은 차원이 다릅니다. 야, 이 지역 농산품들은 되게 특별한 힘이 있는데 육식 공룡을 초식 동물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느끼하지 않고 담백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기본이 무엇인지 입으로 전해집니다. 맘마미야. È buono, 고대 로마부터 지금까지 올리브 오일이 사랑받아온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 로마 군사들도 그래서 굉장히 전투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 올리브 오일. Sì, anche, sì, è buono per la salute, li faceva sentire più in forza e andavano a lavorare con... combattevano bene. 전쟁의 칼과 방패는 사라졌지만 올리브 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에게 패배한 뒤에도 로마의 일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로마 제국을 만든 게 아닐까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풍경에 반해 나폴리시가 소유하던 카프리 섬을 황제가 보유한 다른 섬과 교환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첫발을 내렸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섬의 전경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항구에서 20분 정도 걸으면 광장이 나옵니다. 여기가 지중해의 응접실이라고 불리는 그 카프리에서도 가장 번화한 바로 그 광장이에요. 여기 풍광 끝내주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관광객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지중해의 응접실이라고 불리는데요. 바다와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데가 나폴리거든요. 그리고 저기 가장 높은 산 있죠. 그게 진짜 유명한 베수비오 화산입니다. 옛날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엄청나게 크게 번성했었는데 화산 폭발로 멸망한 도시잖아요. 그게 바로 저기 화산이에요. 도시가 불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지구가 진짜 끝장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에 휩싸였을 것 같아요. 그 사이 저의 곁으로 손님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좀 가까이 다가와서 간식 주니까 잘 먹네요. 사람을 경계하지는 않는데요. 신기합니다. 카프리 섬은 어떤 곳인가요? 아, 놓치기 싫은 곳이에요? 무한지경이에요. 섬의 서쪽에 있는 아나카프리 지역으로 갑니다. 아나카프리 지역은 섬의 고지대에 있다 보니 절벽을 따라 길이 나 있습니다. 카프리가 진짜 아름다운 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섬에 오시면 꼭 들려야 하는 데가 있죠. 바로 전망대입니다. 전망대에 올라가야 이 아름다운 섬을 한눈에 바라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전망대는 올라가는 방법이 매우 특이해요. 1인용 리프트. 무서운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요, 바로 여기. 1인용 체어 리프트입니다. 가파른 지형과 강한 바람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선택된 구조랍니다. 체어 리프트 덕분에 전망대가 있는 산 정상까지 쉽고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Round trip for ticket, please. Yeah. 정상에서 걸어 내려올 수도 있지만 저는 왕복 티켓을 삽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빠른데요. 앉는 타이밍을 놓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마음 편하게 풍경을 즐겨봅니다. 좋네요. 리프트는 섬에서 가장 높은 몬테솔라노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저기 멀리 바닷가 보이시죠? 야, 끝내줍니다. 이 바람을 느끼면서 이걸 본다는 것 자체가 진짜 끝내줘요. 어느새 정상이 보입니다. 편도로 13분 정도 걸리는데요. 높이 오를수록 놀라운 광경이 이어집니다. 차오. 야, 뷰는 여기가 최고입니다, 최고. 야, 멋져 불어. 오케이. 땡큐.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설레는데요. 발 아래에 펼쳐진 섬의 전경. (360도) 어느 방향을 봐도 아름답습니다. 카프리를 지중해의 보석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마치 여기 끝까지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지구 끝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망망대해 위에 홀로 서 있는 기분입니다. 외롭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유도 느낍니다. 여기 보니까 그 로마 황제가 왜 여기로 왔는지 알 것 같아요. 저기 그 육지 있는 쪽 있잖아요. 온갖 머리 아픈 거는 저기다 다 두고 여기로 잠깐 도망가서 머리도 좀 식히고. 근데 여기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딱 봐도 저기서 대충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황제가 여기를 은둔의 요새로 삼은 게 아닐까. 전망대에서 내려와 카프리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카프리의 바다를 가까이서 보고 싶습니다. 일광욕을 즐기시는 분도 계시는 날이 좋아서인지 일광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는 마리나 피콜라 해변입니다. 절벽이 많은 섬에서 바다를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는 해변 중 하나입니다. 여기 와보니까 왜 옛날부터 그 로마의 그 부유한 사람들이 여기에 별장을 지었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마리나 피콜로라고 해서 카프리섬 남쪽이거든요. 북쪽까지만 해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 여기는 바람도 많이 안 불고 햇살이 엄청 뜨거워요. 겨울이라 한적한데요. 이 바다를 독차지한 기분도 듭니다. 이쪽을 딱 보니까 배가 들어왔으면 딱 이쪽으로 들어왔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가 있으면서 물살이 세질 않잖아요. 그래서 배를 딱 정박시키기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고요한 은둔의 요새. 절벽 사이에는 크고 작은 집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쉬어가는 별장이고 누군가에겐 삶의 터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니 그 누군가가 부러워집니다. 빌라 요비스로 가는 길이에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별장으로 갑니다. 티베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그 당시엔 원로원과 권력 줄다리기가 계속되던 시기였고 결국 티베리우스는 로마를 떠나 카프리로 거처를 옮깁니다. 섬에서 휴식을 즐기며 편지와 대리인을 통해 제국을 다스립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말입니다. 황제의 별장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더 험난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오르막이 심해서 이렇게 할아버지들 쉽게 올라가실 수 있게 손잡이들도 잘 만들어 놨어요. 우연히 주민을 만납니다. Io vado a casa. Ah, vado a casa. Poi si va a Villa Iovis, ma Villa Iovis molto bella. Noi stiamo andando a Villa Dovete vedere. Fatto questo, vedete.
같은 방향이랍니다. 뜻밖의 동행이 생겼는데요. 이 길로 매일 집까지 가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Non è stancante. Non è stancante. Io ho 80 anni. Capri. 이 길을 매일 오르신대요. 진짜 건강하시네. Villa Iovis, l'ultimo tratto un poco incerto. Poco. Tiberio veniva portato a spalla. Tiberio lo portavano, lo camminava Tiberio. 황제들이 설마 걸어서 갔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아버지 의견에 동의합니다. 벨라. 오르막길이 일상이라 따로 운동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Volete vedere un anfiteatro romano? In casa mia, qua. Sì. Volete vedere? Sì, sì, volevo vedere. 원형극장? Andiamo. 갑자기 가는 길에 뵙던 할아버지가 집까지 지금 안내를 해주시는데 집안에 원형극장이 있대요. 그 미니어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은 거. 설마 진짜 원형극장이 있겠어요? 설마? 돌로 쌓은 원형 구조물이 집 안에 있다니 쉽게 믿기는 힘든데요. Come on. Vieni. 여기서 제일 좋아 보이는 집인데요. Ah. 와. 아. Maria. 아니 이게 되게 약간 그 장난 같은 게 저는 당연히 극장이라고 하시길래 그 작은 미니어처 만드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앞에 극장이 있어요 실제로. 할아버지가 자랑하던 로마식 원형 극장입니다. 차오. You speak English? 마리아 할머니는 카프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랍니다. Nice to meet you. Korea. 본저로노. 할머니 여동생 가족도 휴가차 놀러 와 있답니다. Very impressive, yeah. You can go. He will show you everything, but he doesn't speak English. I'm sorry. You are filming me now, please. 갑작스런 방문에도 흔쾌히 안내해 주십니다. 집안에 원형 극장이 있다니 다시 봐도 놀랍습니다. 약 400석 규모인데요. 실제로 친구들이 공연도 한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기가 막혀서. 올라가 볼까요? 일반 가정집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부부는 집을 짓고 남은 자재를 버리기 아까워 원형 극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꼭대기에서 보면 지중해도 보입니다. 세상에 딱 하나뿐인 집,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공간입니다. 할아버지 부부가 생활하는 집입니다. 내부가 거의 박물관처럼 보입니다. 고대 로마 시기에 유물이 지금 있네요. 항아리랑 이런 거. 바닷속에 있던 걸 직접 이렇게 건진 거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취미가 고미술 수집이랍니다. 물건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암포라도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도자기로 올리브 오일과 가룸을 보관했습니다. 89, vedi? Chandelier, Valdiero Guarda, was a chandelier, an old chandelier. And the date. 무려 1882년에 만들어진 샹들리에입니다. 집안에 있는 아무거나 이렇게 딱 집으면 막 100년씩 되고 이런 게. 고미술품 구경에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You can see up here. Can you see it? Villa Iovis, sopra, That one up there.
알고 보니 집에서 빌라 요비스가 보이는데요. Is the most biggest Roman villas belonging to Emperor Tiberius because he lived on the island for about 10 years. 저 높은 곳에 있는 황제의 별장, 티베리우스가 만든 은둔의 요새로 갈 시간입니다. Ciao. Ciao. Grazie. Buon viaggio. 생각보다 높이 있네요. 지금 거의 30분째 올라가고 있는데. 별장 근처로 가니 평지가 나옵니다. 이제야 주변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다 건너서 나폴리랑 이런 대도시들이 보이는데 진짜 딱 저 위치에서 보면은 다 보이네요. 고립된 곳이지만 결코 고립된 적이 없는 곳이기도 하네요. 여기서. 티베리우스 황제도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며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염소다. 샤오. 아니 여기서 어떻게 염소를 키우는지 모르겠네요. 현재는 해저 수도관이 있지만 예로부터 카프리는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염소나 닭처럼 작은 동물을 소규모로 키우는데요. 길거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드디어 도착합니다. 절벽 꼭대기에 있는 황제의 별장. 빌라 요비스입니다. 서기 2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로마 황제 별장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티베리우스는 사망하기 직전까지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빌라 요비스에서 보냅니다. 폐허만 남은 거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요. 세월이 진짜 무상하다. 그죠? 옛날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을 텐데. 황제가 죽고 관리가 중단되면서 세월과 자연의 영향을 받아 지금의 모습이 되었답니다. 여기가 이제 하인들이 기거하면서 썼던 방 같은데 뭐 예전에는 뭐 주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연기 배출을 위한 환풍구로 추정됩니다. 빌라 요비스는 절벽 지형에 맞춰 여러 층이 수직으로 쌓인 구조입니다. 아래는 실무자의 공간인데요. 황제의 은둔 요새에서 하루를 가장 먼저 여는 장소였을 겁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약 2000년 전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산책로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딱 앉아서 그 골치 아픈 것들에서 잠시 벗어나기도 하면서 어쩔 때는 여기에서 이제 원격으로 통치를 하는 통치 시스템을 가동시키기도 했을 겁니다. 날씨가 좋을 때면 이탈리아 본토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세상과는 연결된 황제의 안식처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면 황제가 진짜 충분히 그 은둔의 요새로 쓸 법해요. 나폴리에서 누군가 출발한다면 훤히 보였을 것 같습니다. 빌라의 꼭대기로 향합니다. 와, 여기구나. 이 별장에서도 가장 메인이죠. 그 황제가 기거했던 바로 그 공간이 이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치형 테라스가 있던 공간입니다. 티베리우스는 여기서 로마가 있는 방향을 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정치에서 멀어진 듯 보이지만 자신만의 요새를 만들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티베리우스 황제도 아우구스투스 황제만큼이나 정말 대단한 인물로 평가가 되는 게 여기에서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에도 아주 재정적으로도 뭐 흑자를 기록할 만큼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 은둔의 요새가 바로 제2의 로마가 됐던 거죠. 티베리우스에게 카프리 섬은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천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독특한 경관으로 여행자들에게 사랑받는 치비타 디 바뇨레쪼로 갑니다. 절벽 위에 또 다른 낙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로마 이전 이탈리아 중부를 지배했던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진짜 그 하늘 위에 요새 있잖아요. 천공의 성. 오직 이 풍경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곳입니다. 절벽 위에 마을이 있다는 얘기는 오기 전에 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와, 이렇게 높은 곳에다 진짜 마을을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에 대비해 절벽 위에 요새를 쌓았는데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로마와 중세를 거치며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진짜 여기 딱 들어와 보면은 중세 판타지를 딱 보는 듯한 그 영화 세트장 있잖아요. 영화 세트장 같아요. 이탈리아에서는 중세의 고성이나 성벽으로 둘러싸인 유서 깊은 소도시를 보르고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가장 아름다운 보르고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실제로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성당 같아요. 광장에 있는 교회입니다. 중세부터 이어져 온 마을의 중심입니다. 여기가 16세기에 지어진 성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탈리아는 뭐만 하면 500년, 1000년. 대단합니다. 안개가 심해지더니 결국 비가 내립니다. 빗줄기를 피해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본조로노. 와, 분위기 되게 좋네요. 한눈에 봐도 오래돼 보이는 건물입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Grazie. Uno bruschetta? 간식거리를 주문합니다. 브루스케타는 그 빵 위에 이것저것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간단하게 먹는 음식이에요. 그 스페인의 타파스라고 하는 음식하고도 좀 비슷한데, 브루스케타는 로마에서 시작된 음식으로 딱딱해진 빵을 구워서 올리브 오일에 적셔 먹던 데서 시작됐습니다. 16세기 이후 다양한 토핑을 얹어 먹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게 토마토예요. 두 번째 게 좀 특이해요. 이게 염소, 간, 빠떼, 치커리, 그리고 이건 엔초비예요. 버섯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엔초비예요. 엔초비. 맛있겠네. 토마토가 올라간 게 기본입니다. 지역별 특산물을 활용하는데요. 그 땅에 풍요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토마토가 신선하니까 진짜 맛있네요. 근데 아까 올라오시면서 보셨죠? 여기는 토마토도 키우고 포도도 키우고 올리브도 키우는데요. 그래서 식자재가 굉장히 신선해요. 소박하지만 여운이 남는 맛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보이는 치비타 디 바뇨레쪼.
자신만의 빛으로 어둠을 채웁니다.